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왜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미 이혼까지 한마당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러 하고 싶어 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마무리라고 할까요? 혹시나 이 이야기가 남들 입을 타고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긴 이제 제 시어머니도 아니지만 달리 부를 호칭이 마땅치 않아 일단은 어머님이라고 부르긴 해야겠네요. 아무튼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저와 당신 아들이 왜 이혼을 했는지 납득을 못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야박하고 못된 며느리, 아마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께 저는 그런 며느리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을 맞춰줄 사람이,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몇이나 될지 물어보고 싶네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사람이 밝지만 동시에 내면엔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그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남편의 가족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아버님의 두 번째 처였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부인이라면 요즘 세상에 흉일할 것도 못 되지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아픈 첫째 부인을 내버려두고 지금의 어머님과 살림을 차리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식, 그러니까 제 남편까지 낳으신 거고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솔직히 저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첫째 부인이셨던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머님이 자연스레 그 자리를 꿰차게 되셨다대요. 문제는 아버님을 제외한 친가 쪽 누구도 어머님을 곱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만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배다른 형제, 위로 3살 많은 아주버님도 있습니다. 그 아주버님과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남편은 아버님과 아주버님에게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반면 어머님과는 다른 모자지간들과는 달리 더 끈끈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거지요. 하지만 이런 가정환경이 솔직히 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걱정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소위 마마보이의 기질은 보이지 않기도 했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당시에 어머님이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며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집안 사정도 다 알던 상황이었으니 이제 어머님께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며느리도 있다는 사실을 꼭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를 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지 알게 되었고 그 이유가 솔직히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형편이 변변치 않았던 시댁과 달리 친정은 궁색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친정아버지와 간호사로 일하시던 친정어머니 밑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10대, 20대를 보낼 수 있었지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가 전부라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가능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미리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있었기에 저희는 어느 다른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과 달리 비교적 여유로운 결혼 준비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원래는 아버님을 포함해 형제분들이 가족 사업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형제분들이 아버님을 시샘하면서 쫓아냈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는 지인들에게 묻고 물어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럭저럭 생활만 이어나가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가족관계나 재산 등과는 상관없이 자기 한 사람을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면서요. 그리고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결혼 상대가 그런 소리를 하니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정말 남편의 사람됨됨이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재산 같은 건 남편의 의지대로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런 것들로 남편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셨지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정리해보면 저는 집을 해간 셈이었고 남편은 현금 3천에 혼수를 들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를 본 거지 절대 어느 면에서도 득을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앞으로 벌어올 기대 수입을 생각하더라도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보다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탄탄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맹세하건대 마지막에 남편과 정말 할 말 못할 말이 오가던 그때를 제외하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세를 부린다거나 생색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로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누가 뭘 얼마나 해왔고 그런 걸 따져서 뭐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기특하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받아낼 궁리를 하시대요. 결혼 전 남편은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께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댈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에게 배신감이 든다며 명절이나 아버님 생신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예의상 얼굴을 비출 뿐이었지 맞으라고 해서 크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남편은 매달 어머님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모르게 말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2달째 되던 때였는데 어머님이 저희와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이제 며느리까지 받는데 용돈이 느는 게 아니라 어찌 줄었냐며 물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저를 힘들게 한 건 어머님이 저에게 기대하신 게 단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친정어머니와 뭐라도 같이 하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어머니와 미술 전시회를 보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어딘데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니? 지금 친정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사돈이나 너나 팔자가 상팔자가 따로 없구나. 나는 이렇게 찌는 집구석에서 혼자 있는데 너 그러고 밖에 있으면 우리 아들 저녁은 언제 준비하냐? 민석 씨도 지금 친구 만나고 있대요. 저녁은 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서 밥 먹고 싶단 소리가 나오기나 하겠니? 너도 그만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후로도 친정어머니와 있으면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곤 전화를 해서는 잔소리를 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거짓말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솔직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두뇌 싸움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인가 싶대요.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남편은 제가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를 차별해서 그렇답니다.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딸도 없고 자기는 아들이라 저처럼 살갑게 못하지 않냐면서 저더러 친정어머니께 하듯이 어머님한테도 좀 해드리면 안 되냐 그러대요. 그리고 그때는 아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몇 번인가 어머님을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내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고 행여딸이 피곤하진 않을지 걱정해 주시던 친정어머니와 달리 어머님은 모든 것이 당신 위주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 지갑에서 10,000원이라도 더 나오게 하시려고 혈안이 되신 분 같았달까요. 티 하나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골프도 치지 않으시는 양반이 요새는 골프옷을 일상복처럼 입는 게 유행이라 하더라며 30만 원씩 하는 세일도 안 하는 티셔츠를 고르시질 않나. 심지어 한 번은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가 들고 나왔던 뭐 명품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발견하시곤 그걸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정도 사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했더니 니네 엄마였음 사줬겠지? 그러시대요. 저도 결국 그때는 순간 짜증을 참지 못하고 저희 친정어머니셨으면 당신이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을 거라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어요. 곧 다가올 친정아버지의 생신을 앞두고 저는 여동생과 상의 끝에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원래는 가족 넷이 어디 멋진 나라로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면서 10년 넘게 적금을 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려니까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외국 가는 게 내키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제 두 분 다 시간도 많으니 국내 여행이나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 하다가 친정아버지 차가 많이 낡았으니 그걸 바꿔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모은 돈은 4천 남짓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생활비는 거의 반반 부담이나 다름없이 지출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시댁에 30만 원씩 매달 나가는 용돈을 제외하고도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님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드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따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선물이 결정되었을 때 저 역시 굳이 숨길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이 따지고 들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그 큰돈이 어디서 났냐면서 계속해서 부럽다는 말은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내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 생일을 알고 있냐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다고 2달 정도 남았네요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은 차까진 안 바란다면서 대신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대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건수행을 하고 있을 순 없어서 가까스로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무슨 뜻이냐며 니들이 보내줘야 할 거 아니냐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저희가 보내드려야 하냐 따지기도 싫었어요. 따져봤자 어떻게 나오실지 그 레파토리는 이미 줄줄줄 외울 만큼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너무 갑작스럽다면서 우리도 한번 상황을 보겠다는 이도저도 아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돼서는 아니다 싶은 건 자기가 나서서 딱 잘라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와서 저희 부부는 사흘 동안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남편하고 이야기해봤자 그 속이 풀릴 것 같지도 않아서 제가 피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까스로 한다는 소리가 장인 장모님은 이제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녀보셨고 이번에 당신이 처제랑 차도 바꿔드리기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일본 한번 다녀오신 게 전부고 다른 나라는 구경도 못 해보셨다. 그러니 이번에 저희가 적금 들었던 거 깨서 유럽 한번 보내드리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 돈으로 보내드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뻔뻔하게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돈이 어딨냐대요. 그래서 없으면 못 보내드리는 거지. 원래 없으면 못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진짜 너무한다면서 장인 장모님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시는데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좀 살면 안 되는 거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우리 부모님이 누릴 거 누리고 사시는데 시부모님이나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냐고, 사람이 사는 게 다 다르지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냐고, 능력대로 사는 거지 하고는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리고 그 싸움을 계기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처럼 치사하고 더러운 여자랑은 못 살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 연락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나야말로 당신처럼 욕심 많은 사람하곤 못 산다고 다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이혼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저희가 부부싸움을 평소보다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남편이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며칠 만에 연락을 해온 남편은 저더러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집에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저는 내심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었기에 겉으론 툴툴댔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선 안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만에 만난 남편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니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대신 어디 못 사는 동네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봉사활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대요.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몸소 겪고 나면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질 거랍니다.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도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마음도 달리 먹을 수 있을 거라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좁아서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냐며 저더러 장인 장모님 놀러 다니고 할 때 시부모님 생각은 안 나더냐. 그거 여행 한번 보내드리자고 한 게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냐. 자기는 정말 너무 서운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신 부모님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게 내 잘못이냐 아니면 내 친정 부모님 잘못이냐. 왜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냐.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 다툼은 커져서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도 제가 야박했다거나 너무했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여 이사달이 난 거라고 끝까지 제 탓을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유럽 여행 한 번쯤은 보내드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요? 저는 유럽 여행이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이후로 더 큰 것을 더 자주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저는 남편과 이런 다툼을 반복해야만 했을 거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남편과 헤어지게 된 현실은 속상하고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헛헛합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없으니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제 분수대로, 남편은 남편 분수대로 잘 지냈길. 아니 알아서 하겠지요 뭐. 무튼 저는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